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5G와 고다층 MLB 시장인데요. 이게 고다층 MLB 시장이 이제 좀 5G를 필두로 해서 좀 커지는 그런 시점이 다가와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이수페타시스 이제 커버리지를 다시 이제 재개하면서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일단은 그런 구조 변화에 따라서 3분기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이제 뭐 실적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분기 들어서 70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전망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고다층 MLB의 그런 고객이랑 제품 믹스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적자 자회사인 이수 엑사보드하고 중국 후난법인의 적자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여건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게, 여기서 이제 내년도 실적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G 초기 투자에 매시브 마이모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가 통신사들이 이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런 장비가 MLB 고다층 MLB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수가 유일하게 고다층 MLB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장이 어떻게 이 5G 때문에 커지는지 보면은, 기존의 기지국 장비거든요. 근데 기지국 장비에는 고다층 MLB가 쓰이지 않고 저층 MLB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5G, 매시브 마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더 넓기 때문에 고다층 전반적으로 이제 장비의 사양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저층 MLB가 쓰이다가 이제 고다층 MLB가 쓰이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5G 투자 관련해서 보면은 4G 때는 대규모 투자가 1년, 2년 동안 되게 강하게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투자 스킴이 뭐 한 3, 4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을 그리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4G 때보다 전체적인 그런 캐펙스 모멘텀은 그렇게 세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포인트 잡은 것처럼 이 회사가 진입을 안 했던 그런 시장에서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KMW랑 노키아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한 이 마이모 장비에 고다층 MLB를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뭐 노키아의 영업력에 따라서 이제 좀 뭐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노키아가 지금 LG U 플러스에 이제 장비를 하게 되면서 그쪽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개 모델에 대해서만 매출액이 올해 한 12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노키아의 영업력이 이제 더 강화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그 기반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수의 고다층 MLB, 5G향 고다층 MLB 매출액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쟁 열의에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통신 장비,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파운드리 사업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사업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전략은 경쟁 열의에 있는 사업들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인데, 또 마침 5G라는 그런 시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 삼아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통신 장비의 점유율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2020년까지는 이제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근데 현재 점유율이 이렇게 미미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MLB 구매액이 연간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5G로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고부가인
고다층 MLB로 바뀌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MLB를 사는 거에 있어서 평균적인 그런 판가가 5G로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한 3, 40%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 5G로 바뀌는 효과만 했을 때 MLB 구매액은 기존의 8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전략대로 점유율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MLB 구매액은 2천억을 훌쩍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이 이제 5G 때문에 이 MLB 시장이 커지는, 고다층 MLB 시장이 커지는 그런 거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KMW의 이제 공급인 고다층 MLB 공급이 시작됐고,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도 조만간 이제 공급이 시작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저층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벤더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고다층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수가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이런 쪽 매출액이 늘다 보니까 그 시스코 기존에 이제 주력 고객이 시스코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스코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작년부터 시스코 쪽의 그 판가 인하가 좀 심화되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쪽의 매출 의존도는 줄어들고 이런 고다층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 제품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노키아 쪽에 공급하고 있는 거는 마진율이 거의 20%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존의 시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계속 판가 인하가 되면서 현재는 거의 로우 싱글 마진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믹스 개선이 이제 마진율의 그런 빠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질적인 자회사인 그 적자 자회사인 그 중국의 후남 법인, 이쪽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흑자 전환을 전망을 했었는데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자가 나고 있었던 거는 기존에 후남 법인을 인수했을 때 거의 이제 매출이 PC용 마더보드, 이거는 그 MLB 중에서도 가장 저급 MLB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제품 믹스를 바꿔가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꿔가고 있는데 기존의 PC 시장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체질 개선을 시도를 했지만 체질 개선은 조금씩 되고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적자 폭을 줄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동률을 끌어올리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시도를 해왔고, 근데 최근에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그 노키아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이런 글로벌 고객들 대상으로 제품 퀄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이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수 페타시스 본사에서 넘치고 있는 그런 수주를 일부 반제품 형태로 중국 후남법인에 보내면서 가동률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추세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수주 상황을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적자 축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런 신규 고객 대상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좀 의미 있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더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MLB 평균 판가가 2017년 상반기에만 해도 1,400불에서 아까 시스코 쪽 그
단가 인하가 되게 심화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판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00불대까지 빠졌다가 올해 2분기 들어서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180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은 거의 1600불까지 올라온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판가 인상이 아니라 제품 믹스 때문에 블렌디드 ASP가 이렇게 개선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5G 쪽 고다층, 22층 이상의 고다층 이런 거 매출 중심으로 이제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에 지금 캐파가 다 찼기 때문에 내년도에 탑라인 그로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장 내년까지는 캐파 그로스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그 매출 증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캐파 확장 관련해서는 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정이 돼서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캐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ASP가 올라간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 그 배경에는 5G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라는 점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뭐 500억 가까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5G 통신 투자 사이클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런 강한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 로드맵을 갖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 연간 캐펙스 그러니까 글로벌 통신사들의 캐펙스 규모가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이제 좀 5G 관련된 뉴스플로우가 나오면서 캐펙스 전망치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수의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뭐 차트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기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G 관련된 업체들이 뭐 다 멀티플을 지금 현재로서는 뭐 15배 이상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수도 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12배 정도 해서 목표 주가 14,4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서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